현재 시간은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의 일출이 되자마자 제가 왔는데, 이런 필드 오실 때 지금 새물 찬스를 볼 때는 바로 멀리 던지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이드 탐색을 먼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베스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수심은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앞에다 던져도 되지만, 이런 브레이크 라인이 보이는 곳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사이드부터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물 앞쪽이 가장 좋겠죠. 여기는 수심이 너무 안 나와요. 새물은 내려오는데, 일단은 사이드부터 탐색을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먼저 탐색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탑 버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커버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징으로 빠르게 사이드부터 거리를 좁혀가는 게 좋아요. 물은 맑은 편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 조건이 물려 있어요. 새물 찬스도 있고 아침 피딩 찬스도 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흙물이 내려오는 상태였다면 흙물이 끝나는 지점부터 여러분이 계신 필드에서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흙물 안쪽에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흙물이 들어가면은 베스가 일단은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흙물과 맑은 물이 존재 경계 라인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너무 흙물로만 돼 있으면은, 근데 전체적인 흙물일 때는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 흙물일 때는 흙물과 흙물이 아닌 구간, 그 경계 라인을 공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대대적으로 다 맑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필드가 혹시나 피딩, 라이징이 보인다 하면은 타버터나 이제 버진 계열로 빠르게 진입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완전 저수위에서 물이 차는 곳이 아니다. 원래 좀 수위가 있었고 이제 오름 수위로 인해서 커버가 좀 잠기는 상태다. 그러면은 오픈워터에서도 버즈베이트를 돌려주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있는 위치는 버즈베이트까지는 필요가 없을 정도의 커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노는 게 계속 보이는데 피딩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탑의 반응을 빠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영상에도 설명했다시피 풀이 잠기면서 용존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베이트 피쉬가 몰리거든요. 베스가 용존산소를 찾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먹이사슬 관련된 것 때문에 약육강식으로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를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탑을
지금 가장 괜찮을 것 같은 데를 제가 고르긴 했는데, 지금 샘물 앞에 없다면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 두세 포인트를 더 돌아봐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먼저 힌트를 가장 많이 얻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이 냉수대가 들어오는 게 너무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냉수대를 기점으로 그 뒷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뒷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차근차근 좁혀봐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계속 좁혀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위치에,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온입니다. 수온의 영향. 수온이 안 맞으면 앞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베스가 수온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을 해봐야 돼요. 탑도 긁어보고 중층도 긁어보고 바텀까지도 내려봐야 됩니다. 첫 필드에서. 근데 전날에 필드를 오거나 했을 때 뭐 어떤 상황이었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제가 지금 여기를 되게 오래간만에 또 오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까지 애들이 이제 위치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도 잘 봐야 돼요. 이제 뭐가 물속에도 육안으로 사이트 피싱이 가능한지도 그 의무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노싱커로 이 드래깅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네로어가 바닥에 정확하게 닿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깅으로 긁어주는 겁니다. 지금 인피널 5인치 같은 경우는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긁히는 것도 느낌이 확실하게 오거든요. 그 다음에 띄워주고 리트리브 하고, 제가 볼 땐 여기서 딱 두 번만 던지고 가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의 낚시가 절반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사실 저수위 때 이렇게 비가 오면, 만약에 좁은 저수지나 뭐 소류지나 이런 곳일 때는 탑 개입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버징이라든가 아니면 스틱 베이트라든가 버지 베이트, 포퍼, 그냥 탑 계열은 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댐이다 보니까 확률이 굉장히, 변수가 굉장히 커요. 안 들어오죠? 조금 더 멀리 치고 지선까지 들어가 있나 한번 볼게요. 보통 이런 새물이 내려오는 오름수위 찬스 때는 베스가 몰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가 나온다면 유심있게 한 번씩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스가 있으면 벌써 때렸어야 되거든요. 루어가 조금 크거나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던지고 있는 채비에 경험이 있고 고기를 낚아본 경험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하시고, 던지고 없으면 그냥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례적인 겁니다. 그냥 진짜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루어 사이즈를 조금 선별해서 그냥 확 지나가는 것보다 사이즈를 줄여보고 한 번씩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탑으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탑에 안 때리고 탑에 스위치가 이제 걸렸다가 입에 안 넣어서 다 꺼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포인트에서 그냥 프레셔만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를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탑을 안 칩니다. 여기서는 바닥을 줄 거예요.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비슷한 세물인데, 탁도가 좀 많이 심한 편이네요. 녹조도 이제 꼈고 벌써. 스피너베이트도 괜찮겠네. 좋아요. 벽을 때리고 탁 들어와서 조용히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 없이. 배는 지금 반응이 또 없네요. 자, 베스 들어와 있네요. 두 마리인데 작은데요. 자, 베스가 물진 못했지만은 새물 앞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수심층은 한 발목 정도? 근데 크지는 않았고요. 4자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네요. 이렇게. 자,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설명이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에는 우리가 베스를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도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게, 이렇게 포인트로 왔을 때, 그리고 새물 찬스가 왔을 땐 사이트로 눈으로 보는 베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 눈으로 베스를 봄으로써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지금 베스를 확인했던 곳이 첫 번째,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버징을 돌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베스가 없다고 판단해서, 바이트가 없었으니까 베스가 없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포인트를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새물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바이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베스를 확인한 건데, 베스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가 버징을 돌렸는데 바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베스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나오면서 봤는데 베스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베스가 있으면서 안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야, 루어가 조금 크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아직은 수온이 차갑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오는 시점이고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베스가 가장 중요하고, 이 베스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됐다면은 다음 포인트를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가보시죠. 이것이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일단은 베스는 못 잡았지만 새물 앞쪽 건에 베스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던졌죠. 여러 번 던졌는데 베스가 받아먹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는 웜 사이즈를 줄여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웜 사이즈를 줄여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게 인피널 4인치가 지금 제가 다 소진해가지고 없으니까, 이런 골창을 두고도 이제 큰 놈들이 붙는 골창도 있고요. 그리고 잉어만 붙는 골창도 있고, 그 다음에 베스가 작은 녀석들이 붙는 골창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 있는 필드가 광활하냐 아니면 굉장히 좁은 곳에 있는 새물이냐, 그걸로 조금 나뉘거든요. 딱 한 마리 남았다.
끌고 와야 돼요. 벽을 때리고 탁 들어와서 조용히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 없이. 안에 넣을게요. 왔다. 왔어요. 잉크. 잉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팔로피쉬. 바로 올리지 말고 따라오는 베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새물 앞에 단독인지 아니면은 스플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단독이네요. 단독입니다, 단독. 잉크, 잉크. 제대로 박혔네요. 이야, 방금 새물 앞에서 이제 베스는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프로치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일단 루어도 마찬가지로 정투로 바로 거기 부유물이 떠 있는 곳에 한 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포인트나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상태를 보여줬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슈어라인 쪽에 절대적으로 캐스팅을 해주면서 베스가 루어를 인지 못하도록 슈어라인 쪽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착수음도 최대한 안 나게 해서 조심스럽게 끌고 와가지고 인피널 크로우 같은 경우는 폴링에 굉장히 강한, 아주 강한 액션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부물 안쪽으로 올라와 탄 다음에 조심스럽게 프리폴링을 주니까 라인을 쭉 끌고 가더니 멋지게 올라온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자, 여러분, 감히 말하지만 인피널 크로우 같은 경우는 진짜 10마리를 잡아도 터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제작됐는지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밤을 새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오늘은 오전 낚시만 제가 평일이라서 잠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제가 오늘 패턴을 잡고 풀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나와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저만의 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유입량이 몇 톤 가량일 때 어느 정도 물이 내려오는지 그런 데이터도 이제 축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록 오늘 한 마리의 고기와 짧은 영상이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조금이라도 낚시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멋진 배수와 많은 분량을, 그리고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